뭐 몇 번 그 통화 안 했고 문자도 뭐 일상적인 것만 했다고 하는데 명태균 씨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수시로 연락하고 수시로 통화했다. 그리고 여사님과는 수없이 통화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 안에 뭐 스모킹 건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거죠. 대통령께서 2022년 12월쯤에 그러니까 한남동 관저에 입주한 이후에 대통령이 명태균 씨한테 전화해서 앞으로 우리 와이프하고 통화하지 마라고 혼을 내면서 전화를 끊었다고 제가 전해드렸잖아요. 네. 이게 다가 아니에요. 그 다음 날 대통령이 또 전화를 합니다. 명태균 씨한테. 전화를 해서요. 사과를 해요. 대통령이. 아,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화를 내서 미안하다고. 그게 명태균 씨의 주장이에요. 근데 명태균 씨 주장을 마치 사실처럼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시고 마지막에 주장이라고 이야기하면 아, 제가 그 목소리 들려드릴까요? 대통령이나 여사를 위협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끝머리하고 끝머리만 80%가 내용이 중간에가 안 나온 겁니다. 그게. 나오면 상당히 위험한 내용입니다. 탄핵 가야가 되겠지. 이번 공청 관련된 것들 그거예요. 그러면 내려오라 할 건데 그냥 구속되면 그냥 다 터뜨리고 말 겁니다. 대통령은 자네한테 더 이상 이제 와이프한테 전화하지 말라고 직접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그렇게 나왔던데? 그거는 자기들끼리 대통령이 딱 한 번 화냈지. 예, 와이프하고 대통령 장모한테 전화하지 마라. 장모님 전화번호 모르는데요. 그러니까 전화 끊대. 다음 날 사과 전화 왔어요. 사과 전화를 또 하셨다고? 대통령이 예. 바로? 뭐라고? 미안. 글쎄요, 뭐 죄송한데 뭐 명태균 씨의 주장이 거짓일 수도 있지만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분이 2022년 이후에 핸드폰을 좀 5개째 쓰고 있습니다. 4개 정도를 좀 묻어놓고 있다고 그랬어요. 뭐 아버지 산소에다 묻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온전하게 잘 보관하고 있어요. 근데 본인이 핸드폰을 까지 않았다. 자기도 공개 일부러 안 하고 있다. 무슨 내용이 있을지 무서워서 자기도 모르겠다. 그렇지만 일부 핵심적인 내용은 기억을 하고 있다. 그렇지만 나는 내가 방금 들으신 대로 구속이 되면 다 공개하고 까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참 옆자리에 앉아서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평을 해야 되는 처지가 참 솔직히 처참한데요. 물론 이거 명태균 씨의 주장이니까요. 아니 그러니까요. 예. 마치 지금 야당에서는 범죄는 당연히 성립되고 대통령이 하야해야 된다, 탄핵해야 된다 이런 내용까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조력자로서 지금 명태균 씨가 등장하는 것뿐이거든요. 근데 보통의 경우에는 과거에는 언론이 시시비비를 가렸는데 요즘은 뭐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으면 무조건 보도하고 보고 나중에 잘못되었다고 해도 그 보도는 하지 않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이런 행위가 반복되는 거죠. 더불어민주당은 명태균 씨 관련 녹취록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내가 뭐라 하대. 경호가 나발이고 내가 그거 가면 연락한대. 본인 같은 연락하면 가나. 내가 그 김건희 사모 안전병이라고 논조 끌어올린 사주력 하고 내가 뭐라 했는지 알아요. 본인이 영부인 사주가 들어왔는데 본 대통령 사주가 안 들어왔는데. 근데 두 번째는 3월 9일이라서 당선된다 그랬잖아요. 왜 그러냐 그래서 꼽히기 전에는 윤석열이가 당선이 되면은 이재명을 이길 수가 없다. 그래가 황 교수 전화 왔어요. 진짜 뭐 하루 이틀 지났으면 접했다 이랬어.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 청와대 뒷산에 백악산은 좌로 대가리가 꺾여 있고 북한산은 오른쪽으로 꺾여 있다니까. 김정일 위원장 사무실에서 보니까 15층이니까 그 산 중턱에 있는 거 딱 그 청와대 딱 잘 보이대. 이 명태균 씨가 갖고 있는 자료는 어떤 형태로든 결국 다 폭로가 되게 돼 있어요. 지금 명태균 씨가 갖고 있는 대부분의 자료는 민주당도 갖고 있는 것으로 민주당이 자꾸 공개하고 있잖아요. 뭐 수천 개 있다면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갖고 있는 거 어찌됐든 아주 지엽적인 거 몇 개뿐이에요.
아니 그거는 알 수가 없죠. 민주당은 뭐 지금 3분의 1도 못 받고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명태균 씨의 말에 무슨 놀라서 명태균 씨가 갖고 있는 범법행위의 책임을 다해줄 수 있는 사람은 지금 아무도 없어요. 그냥 그 사법적 판단대로 그 처벌을 받아야 되면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명태균 씨가 대통령이나 뭐 정치인들하고 수없이 통화하고 녹취를 했지만 본인도 녹취를 많이 당하셨어요. 그게 지금 공개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네. 명태균 씨를 둘러싸고 있는 인물들을 보면요. 예. 이런 아수라판이 없어요. 명태균 씨도 늘 녹음해서 지금 협박하고 있죠. 김영선 의원은 보면 자기를 공천에 주려고 했다고 해서 그것을 폭로해서 개혁신당의 비례대표를 얻으려고 했던 분이거든요. 명태균 씨 밑에서 일했다가 김영선 의원의 비서로 일했던 강혜경 씨도 온갖 녹음을 해서 지금 폭로하는 상황이고, 또 명태균 씨의 운전기사로 일했던 사람, 그분도 김영선 의원은 운전기사로 알려진 분인데 그분도 지금 녹음해서 폭로한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명태균 씨와 관련된 사람들은요, 전부 녹음을 해서 폭로하는 대한민국의 모든 저 아수라판을 벌이고 있어요. 저는 솔직히 이런 꼴은 처음 봤어요. 근데 더 주목해서 봐야 될 거는 정말로 엉터리인 사람이고 이랬는데 예. 어떻게 대통령 부인한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위치를 확보했느냐. 그게 그냥 사기꾼이 그냥 엉터리인 사람이 아무나 접근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뭔가 있긴 있어요. 그다음에 통화 녹음은 말이에요. 명태균 씨가 갖고 있는 게 있고 지금 민주당에서 갖고 있는 게 명태균 씨는 자기 기사가 이 대통령 통화 내용을 기사가 재녹음한 걸로 얘기를 하는데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다른 데서 온 거예요. 그래서 명태균 씨도 자기가 녹음당한 게 누구한테 녹음당했는지 지금 정확하지가 않아요. 바꿔 얘기하면은 명태균 씨가 평소에 대통령과의 관계를 과시하거나 주변에 얘기를 많이 들려주고 했다. 이런 일들이 그렇습니다. 빈번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대통령과 관련되지 않은 다른 내용의 뭐 녹취든 사진이든 폭로에도 지금 별로 주목을 받지 못해요.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는 것 외에는 별 내용이 없는 거죠. 아니,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내가 보기엔 한국 정치사에서 희한하고 기괴하고 엄청난 사건이에요. 뭐냐면 대통령 부부하고만 관련된 게 아니야. 적어도 대통령 후보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부터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등장인물들이 지금 많잖아요. 일단 의혹의 수준이지만 경선 과정이 제가 보기에는 제대로 규명이 되고 만약에 공개가 된다면 경선 과정이 제가 보기엔 가장 핵심적인 폭발력을 갖고 있는 사안이고 거기에 명태균이 있는 거예요. 방금 최재성 수석님이 그 분석하신 거에 깜짝 놀랐어요. 명태균 씨하고 같이 통화하고 얘기하신 것 같아가지고 그 등장인물이라는 용어도 쓰면서 등장인물이 왜 윤석열 대통령만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를 지금 수없이 했거든요. 근데 그걸 공개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자기 보호에 도움이 안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명태균 씨의 주장이 저는 다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의 말에 100% 동의해요. 근데 문제의 본질은 저는 그거라고 보는 게 아니라요. 대통령께서 공식적이지 않은 사람과 사적으로 실제로 육성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제 남은 것 다 하나 남았습니다. 대통령 육성 나왔죠. 이제 명태균 씨와 김건희 여사와의 통화 내용이 나올 차례예요. 김건희 여사와의 통화 내용이 나올 차례예요. 이게 사실 여부가 뭐가 중요합니까? 국민들한테 이게 육성이 공개가 되면 국민들을 눈살 찌푸리게 하는 거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지. 그 내용이 뭐가 중요합니까?